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녹음 기능을 키지 않고 하면서 나오지 못해서 제 영상은 사실은 화면보다는 영상, 목소리에, 음성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도 영상을 스킵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뉴스 먼저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현 SK케미칼 사장이 넷제로 전략 페트병 활용 생산 공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SK케미칼은 저탄소 그린 소재 확대와 그린 에너지 전환 등을 이루고 오는 2030년 예상 온실가스의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40년에는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량을 감축해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페트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연간 발생되는 약 40만 톤의 페트병 중 2025년에는 10%를, 2030년에는 20%를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울산 공장 생산 공정 연료 전환도 추진한다. 기존 LNG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요거는 SK 멀티 유틸리티죠. 수소 스팀 사업 부문을 이제 분사해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SK 멀티 유틸리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SK케미칼에 따르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코폴리에스터의 핵심 원료인 사이클로헥산 디메탄올 반응 공정 중 발생 및 배출되는 가스에 수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SK케미칼은 이를 포집한 뒤 보일러 연소 시 연료와 함께 투입해 연소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1분기에 1개 공정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작됐고 향후 4개 공정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없던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기존 뉴스에서 조금 더 전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크게 관심이 없겠죠. 왜냐면은 탄소 중립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석탄, 석유 엄청 필요한데 공급량 줄여가지고 유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올랐는데 이제 와서 탄소 중립을 지금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노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탄소 중립을 무시했다가는 그 무시한 기업은 아마 실제로 203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어떻게 보면은 묵은지 같은 분명히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준 기업이긴 하나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1,000원이나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1,000원 하락이 뭔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가 상승으로 시작한 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은 더 클 겁니다. 버텨주던 외국인이 매도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가 반주나 나왔습니다. 보통 공매도 70%, 80% 정도가 외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8,000주라고 하면 사실 오늘은 외국인이 5,000주 순매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4,500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3,000주니까 이때도 한 5,000주 정도는 매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요. 물론 기관도 많이 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7, 80%가 외국인, 그다음에 15%에서 18% 정도가 기관, 나머지 진짜 1%, 5% 미만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매수했지만 공매도를 포함해서는 매도로 전환됐고 기관도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트 통해서 다트는 아니고요. 통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죠. 정보 데이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서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사실은 공매도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가 0.42%까지 줄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적었죠. 8월 2일, 8월 1일. 지금은 8월 1일. 네,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마도 내일쯤 되면 다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날 거다, 잔고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하루 정도 6천 주 줄었지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40만 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60만 주를 넘어서 70만 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결국에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은 10만 1,764원. 한 틱 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거지만 볼린저 밴드를 걸치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습, 라인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기운이 훨씬 많았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요. 연기금은 원래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나스닥도 폭등하고 뭐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지금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 발표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제 보통은 실적 발표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빨리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실적 발표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늦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어찌됐든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너무 지연되면서 조금 시장에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도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 11만 원을 달성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맞지만 만약에 이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음봉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저가로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주를 갖고 바로 하락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2주 연속 음봉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뉴스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K-코로나 백신 치료제 중저개발국 두드린다 뭐 하나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는 셀트리온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코로나 치료제 보기보다는 생산 CMO 국가죠. 기업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은 더 이상 성장성이 없는 그냥 독감 백신처럼 예방차원에서 접종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신종 플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조금 위험했는데요. 결국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치료제들도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냥 감기로 보게 됐죠. 네. 왜냐면은 굳이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아도 걸려도 뭐 5일 만약에 비싼 거 맞으면 하루면 바로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2470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1만 7,500원까지 빠졌다가 12만 4,500원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12만 4,500원으로 시작을 했고 12만 4,000원까지 빠졌다가 12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주봉을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는 뭐 큰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만 주봉 기준으로는 13만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모기업인 SK케미칼은 11만원 돌파가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코로나 백신 때문입니다. 어제 노바백스도 장중에 한 12% 정도, 10% 이상 올랐다가 한 4%, 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모더나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고
백신 면역력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다 보니 다시 접종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빨리 합치가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기존의 모더나나 파이자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연이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WHO 그 다음에 유럽에 승인이 난 후에 접종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합치가 되면은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한 날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했는데 홀로 매수했는데 올라간 날은 아주 대형 호재가 누구나 아는 대형 호재가 나와서 그 시초가 고가 이후에 갭상 띄운 후에 종가는 최저가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면은 상승은 하지만 개인만 풀 매수를 때리죠. 그런 경우에만 개인이 매수세를 이끌고, 왜냐면은 개인은 불나방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갭상을 띄워버립니다. 근데 실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렇게 갭상을 띄우면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뭐 매번 보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공매도는 다시 4%로 줄어들긴 했지만 공매도량 자체는 이틀 전과 유사합니다. 여기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높습니다. 3.44%까지 올라갔다가 3.41%로 빠지긴 했지만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단은 SK케미칼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현재 더 이상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뉴스들, 그 재료들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을 갖고 재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적,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오진 못했죠. 이제 남은 거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 전부 다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의 상승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두 기업은 서로 보완제입니다. 두 기업이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SK케미칼이 팔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팔려면 이미 진작에 팔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구주 매출 자체를 더 많이 늘렸어야 됩니다. 현재는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SK케미칼이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빠지게 되면은 어쨌든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SK케미칼이 매각해라라는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될 일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서로 보완제로서 누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근데 다만 그냥 애매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SK케미칼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등한 이후로 4주 연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다만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5주 전 상승했을 때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당시 매수했던 주체들이 현재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빠져나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고요. 11만 6천원 정도나 5천원 정도에 왔을 때, 이 당시, 그러니까 이 11만 5천원, 6천원을 찍었을 때의 매매 동향,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공매도가 없는데도 빠졌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뭐 외국인과 기관이 풀 매도를 때리면서 11만 5천 원을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한번 다른 타이밍을 봐야겠죠. 근데 뭐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이 11만 5,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6천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 8월 1일 월요일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 않고 올라온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고, 현재까지 한 4일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13만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